네, 사장님. 예, 벌써 세 번째 인터뷰네요. 금요일인데 퇴근 일찍 하셔야죠. 아, 배고파. 그 사장님은 이게 주변에서 이렇게 보면 그 내추럴 본 세일즈 랩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듣고 또 예전에는 독사 그래서 오진우 따서 오독사라는 이제 평가도 많이 하고 이제 공룡 대기업들도 이제 싸워가지고 막 이렇게 이기고 그래서 타고난 영업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했거든요. 사장님도 스스로 타고난 영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한 번도 없습니다. 아 그래요? 한 번도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이용세 회사가 얘기하는 그 얘기가 굉장히 나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내가 그랬을까? 좀 낯설게 느껴질 정도로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한 적 없어요. 아 그래요? 근데 굉장히 그 어떤 사안을 집중력 있게 파고들고 또 반드시 결과를 나한테 유리하도록 이끌어내는 거는 그 지난 그 수십 년간의 세일즈 경력에서 다 증명이 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은 어떤 증명이라기보다 제가 해야 할 일이었고 직장에서의 중간 고참으로서 또 회사의 영업 대표로서 반드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당시에는 힘들고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힘들고 어렵고 했지만 그거 극복하고 했던 것 같아요. 아, 네. 근데 사실 그 사장님 잘 모르는 분들은 사장님 이제 이게 외모나 어떤 성격이나 말씀하시는 거 보면 굉장히 외향적이고 굉장히 공격적이잖아요. 그래서 영업에 대해서 정말 타고났다 이렇게 많이 생각들을 하는데 그냥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시고 그런 거네요. 저는 오히려 좀 반대로 내성적인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시간 날 때 의외네요. 네. 제 혼자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하고 네네네. 지난번 인터뷰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생각도 많이 하려고 하고 음, 그리고 결과에 물론 이제 과정도 중요하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는 프로 세일즈들이니까 항상 결과를 회사에 만족한 결과를 딜리버리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성공한 세일즈 랩의 커리어를 가셨기 때문에 그래도 여쭤보고 싶어요. 그 이제 영업 잘하는 법. 여기 이제 영업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사장님 오늘 좀 노하우 좀 조금 공개해 주십시오. 영업 잘하는 팁 좀 가르쳐 주세요. 카메라가 네. 저는 그러니까 영업을 잘하는 법. 네. 법이라기보다 사실 저는 그 제일 첫 번째 플래닝이라고 생각해요. 플래닝. 저는 그 저한테 주어진 예를 들어서 영업사원한테 주어진 신규 어카운트가 있고 또 거기를 내가 영업을 해서 레비뉴 매출을 해야 된다고 되면은 처음부터 플래닝을 해요. 플래닝을 하는데 사실은 그 플래닝을 굉장히 사실은 안 할 것 같은데 굉장히 주의 깊게 해요. 꼼꼼하게 하는 꼼꼼하게 해요. 그리고 절대 그거에 대해서 남들하고 완성될 때까지 매니저하고도 공유 안 하고 스스로 확인해봐서 내가 여기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떤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을까 그다음에 고객의 최고의 관심사는 무엇일까 여러 가지 그 책에서 써있지 않은 많은 것들까지도 찾아내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해요. 그리고 그거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그 전까지는 움직이지 않아요. 그 전까지는 안 하고 다 하면서 정보만 수집해서 그 정보를 토대로 분석하고 생각한 다음에 고객 만나러 가요. 그 사전 준비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야 나중에 뭐 사실은 뭐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모르는 거지만 비즈니스 상황이라는 게 이 고객사에 어느 회사가 또 유지보수를 하고 있고 어느 제품을 쓰고 있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어떤 사실 저는 영업이라는 거는 히스토리라고 생각하거든요. 히스토리. 네. 그 히스토리에 내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어카운트의 히스토리 파악하기 위해서 굉장히 정보력 많이 동원하고 준비도 많이 하고 또 고객의 히스토리 뭐 주변 환경의 환경에 대한 백그라운드에 대한 히스토리에 대해서 상상을 초월하게 사람도 많이 만나고 만나서 물어보고 인터넷 예. 뒤져보고 네네. 뭐 요즘 같은 때 사실 뭐 페이스북이나 뭐 예. 가서 그 알 수 있으니까 네네. 물어 가보기도 하고 네네. 그런 거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정말 그거는 사장님 이렇게 인터뷰를 하지 않으면 사실 몰랐던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은 사장님이 타고난 부분을 충분히 활용해서 그러니까 사람들 좋아하게 만들고 사람들 만나는 거 편하고 쉽게 접근하고 또 이제 공격적인 이제 배팅하고 이제 이런 것들 많이 도움받아서 영업적인 성과가 나온다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말씀하신 거로 보면은 굉장히 치밀하게 사전 준비를 사실 지금 이용태 예. 이사가 말한 거는 맞아요. 관계가 좋아지면 그런 것들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런 모든 것들은 이런 정보 바탕 위에서 고객과 나와의 또는 파트너와 나와의 신뢰 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면 뭐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치밀한 그 사전 상황 파악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엔 또 어떤 팁이 좀 있을까요? 상황 준비가 됐으면 가장 효율적인 게 뭘까 고민하고 그 다음에 저는 준비가 돼서 고객을 만나러 갈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런 생각을 10번 시뮬레이션을 하라고 생각하는 게 말을 얘기하는데 처음 만났을 때 3번, 4번째까지 미팅은 고려를 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처음 만났을 때 고객하고 나하고 이게 대화가 단절돼 버리거나 서로의 어떤 리퀘어먼트가 틀려버리면 두 번째 미팅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것까지도 고민을 해서 여기서 이렇게 막혔을 땐 이렇게 풀어갈 거고 여기서까지 생각한 다음에 미팅을 하고 그래서 그 미팅을 첫 번째 미팅을 통해서 반드시 두 번째 미팅을 가져갈 것이고 두 번째 미팅을 통해서 세 번째, 네 번째까지 가서 할 것이고 다섯 번째까지 가서는 밖에서 개인적으로 한번 만나볼 것이고 요런 시뮬레이션 하고 가요. 그래서 처음 갈 때 굉장히 준비 많이 하고 가죠. 저도 많이 배우는 것 같은데 오늘 인터뷰 통해서 그러니까 처음 미팅을 통해서 한 4번째 미팅까지는 그리고 들어간다는 어떻게 거죠? 해야겠다 생각하고 그대로 하죠. 그렇죠. 그러면 보통 이제 4번째까지 간다라는 것은 이제 기획이 잘 됐다, 전략이 잘 성립이 됐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다 이렇게 이길 수 있는 건 절대 아니지 아니죠. 않습니까? 절대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리스크 요인들이 굉장히 변수들은 계속 일어나게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많이 이제 최소화시키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노하우들은 좀 어떤 게 그거는 있을까요? 상황 판단인 것 같아요. 네. 해가면서 미팅을 두 번째, 세 번째 하면서 나 혼자 힘으로 극복할 수 있겠다. 아니면 주변에 누구 도움을 받아야겠다. 아니면 어떻게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겠다. 이런 거는 상황마다 판단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거는 사실 약간 좀 감각적인 거라서 약간 타고난 부분도 타고난 부분인 거 뭐 내가 타고났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촉이 좋다라는 그 촉이 좋다라는 거죠. 촉이 좋다라는 거죠. 촉이 좋다라는 거고 또 그 촉은 사실은 많이 고민하다 보면 이게 발달하더라고요. 되게 좋은 팁인 것 같아요. 많이 고민하다 보면 그 촉이 사실은 공부를 막 이것저것 많이 하다 보면 어부지리로 상식적으로 맞는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빨리 발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뭐 타고난 뭐 센스가 있고 그렇지만 그 생각을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하면 그런 후천적으로도 그런 촉은 충분히 감각은 발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장님 말씀 뭐 긴 시간 하면 좋겠지만 지금까지 이제 중간 내용을 보면 고객을 만나기 전에 정말 치열하게 많은 상황을 다양한 각도 통해서 분석을 해라. 그리고 첫 번째 미팅에서
네 번째, 다섯 번째 미팅이 될 수 있도록 판을 짜고 들어가라. 그렇죠. 그리고 나서 마무리가 될 때까지는 그 굉장히 그 좀 이렇게 촉각을 좀 이렇게 더듬이를 세우면서 그 리스크 상황은 계속 바뀌니까. 예, 상황에 대처하는 이제 판단력과 민첩성 같은 걸 키우면서 마지막 딜까지 끌고 가라. 이제 거의 세 단계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라고 그렇죠. 봐야 되는 거죠. 네, 네, 네. 근데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도 영업하는 입장에서 되게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여태까지 그렇게 안 했습니까? 죄송해요. 그래서 아직 저는 좀 아직 좀 연봉도 부족하고 그래요. 근데 되게 아이러니컬한 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큰 사업도 많이 수주했는데 보통 이제 수주 끝나면은 특히 사장님처럼 그렇게 힘들게 하나를 프로젝트 하기 위해서 준비한 분들은 이제 끝나면은 이게 뒤풀이도 좀 진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제 기억에는 사장님 뭐 그렇게 막 기뻐하거나 그랬던 거 많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기쁘지 않으세요? 그렇게 해서 수주하시면? 그러니까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겼다라는 것 때문에 그 잠깐 기쁘고요. 그 다음을 고민하고. 그냥 약간 좀 시리어스한 것 같아요. 그런 거에서는. 시리어스하다기보다 어서 책에서 봤는데 어떤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짧게 기뻐하고 길게 생각하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다음을 위해서. 네, 네. 그 현재를 짧게 기뻐하고 다음을 위해서 길게 생각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이 참 와 닿더라고요. 저는 그게 있을 때 항상 이 즐거움 뒤에는 또 다른 어려움이 있을 것이니 또 그거를 어떻게 헤쳐나갈 고민하고 다음은 어떻게 준비해야겠다. 그래서 그 짧게 생각하고 짧게 기뻐하고 길게 고민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쥐풀이를 뭐 요란하게 이렇게 하는 건 별로 안 좋아요. 네, 아유, 알겠습니다. 영업이라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자기가 원치 않는 사람도 만나야 되고 또 늘 숫자 때문에 압박을 많이 받는 그런 어려운 부분이지만 사실은 그런 일을 하면서 꿈을 가져가고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반드시 이겨내야 되는 절차들이니까. 그렇게 꿈을 꾸는 사람들에게 오늘 오진욱 사장님이 일선 영업을 했던 경험들, 전략들, 팁들이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게 되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영업을 하고 있는 저에게도 많은 가르침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예, 사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승승장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움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